인사이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유리입니다. 프리입니다. 수박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테라님께서 보내주신 글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인사이트 그룹 하시면서 한 주 한 주 달아보는 그 실천 항목 중에서 내면의 정직 실천하기 경험담을 나눠주셨거든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테라님의 그 실천 경험담을 읽어드릴게요. 내면의 정직 실천하기 에피소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나, 수치심의 노예였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에서 3명이 나눠서 번역을 하는 일을 받았다. 마감 기한이 정해지진 않은 상황이었다. 처음 일을 받을 땐 어렵지 않을 거라 여겼는데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자꾸 부담스러움이 느껴졌다. 번역을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동동거리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나.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꾸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부담 없이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얼른 끝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다. 그때 3명 중 1명은 주어진 분량을 이미 끝내고 다른 분량을 받아갔다. 수치심이 느껴졌다. 그 사람에 비해 뒤처진 내가 부끄럽고 모자란 느낌이 들었다.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 했다고 말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일단 다 했다고 말하고 얼른 다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 순간 내면의 정직을 실천하기라는 그룹 인사이트 과제가 떠올랐다. 수치스러움, 작아진 느낌이 올라왔을 때 이 내면의 정직을 실천하는 데 있어 방지턱에 턱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순간 정지된 느낌이었다. 그 순간 예전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상황을 회피할지 제대로 마주하고 정직하게 행동할지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솔직하게 내가 해놓은 분량을 말했다. 과거에 나는 거짓말 뒤에 숨고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둘러대고 그리고 나면 내가 뱉어낸 말들을 쫓겨서 엄청난 부담과 함께 범죄자가 된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했었다. 만약에 이번에도 내가 거짓말로 해놓은 분량을 감췄더라면 거짓말한 부분까지 끝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 일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뱉어놓은 분량까지 끝끝내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큰 부담과 수치심을 겪었을 것 같다. 이번에 내가 느낀 수치심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내가 만들어낸 거짓, 왜곡들에 쫓기는 마음이 사라졌다. 매 순간 정직하려고 하다 보니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타인의 의식이 돼서 어떤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이것을 실천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느껴졌던 상황과 마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바뀌기 싫은 마음,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고 책임지기 싫은 마음, 또 어떤 결과든 겸허하게 수용하기 싫은 마음, 즉 실패는 절대로 수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작아진 느낌, 수치스럽고 실수한 느낌에서 얼른 벗어나고만 싶은 마음이 장애가 된다. 조급하게 문제가 없는 상태로 빨리 바뀌고 싶은 마음, 작아진 나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 즉 취약해지기 싫은 마음. 예전에는 용서받지 못했던 과거 기억, 수치스러운 느낌 자체에 빠져서 사과는 하지 못하고 내 상황에 대해 선수쳐서 얘기하고 변명만을 했다. 지금은 내면의 정직을 실천하려다 보니 이러한 수치스러운 느낌이 올라와도 방지턱에 계속 걸리는 느낌이다. 내면의 정직 실천하기는 아직까지는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고 과제를 떠올리면서 최대한 진솔하게 표현하고 정직하려고 하는 것들로 간간히 이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어떤 자기 비움의 느낌을 경험하는가? 이 질문에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내면의 정직을 실천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를 비우는 경험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만들어낸 거짓이나 왜곡들에 쫓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거짓말 뒤에 숨고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둘러대고서 쫓기는 범죄자가 된 것 같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이 사라진다. 또 매 순간 정직하려고 하니까 타인을 의식하는 것보다 떳떳하게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수치심이나 불안감, 쫓기는 느낌으로 덕지덕지 채워지기보다는 비워진 느낌이다. 이 내면의 정직 실천하기를 통해서 내려놓게 되는 나의 중독적 성향이나 포기하게 되는 마음,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 경험들에 대해서 알아차려 보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내면의 정직을 실천함으로써 자기 연민이나 자기 기만에 빠져서 거짓말을 할 때보다 현실을 인정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쉬워졌다. 타인에게 솔직한 만큼 스스로에게도 정직하게 감정을 인정하고 행동하다 보니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다 사라진 상태만 상상하며 고통을 회피하는 습관에서 많이 빠져나오게 되었다. 해야 한다는 빚더미에 눌려서 자포자기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현재 나를 위해 해야 하는 일, 예를 들면 공부라던가 운동이라던가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미루지 않고 해결할 때마다 나를 쫓아오는 조급함, 불안감, 부담감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발을 딛고 서 있는 느낌이다. 수치스럽고 창피해도 인정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수치심이 느껴져도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위기 상황, 큰일 났다, 나는 끝났다 하는 느낌 없이 차분하게 행동하게 된다. 라고 천담을 기록해서 보여주셨어요. 여기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저도 읽으면서 드는 느낌도 많이 있고 떠오르는 것들도 많은데 한번 같이 얘기 좀 나눠보죠. 저는 처음 이제 첫 부분 막 들었을 때는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되게 짐스럽고 뒤처진 것 같고 저도 분명히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나한테 뭔가가 어쨌든 주어졌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또 잘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또 냈어? 그러면 그 어떤 압박감과 책임감과 또 근데 그거보다도 나는 못했다. 어떤 이런 비교 의식이 엄청 많이 들면서 진짜 되게 작아질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막 공감도 많이 했는데 근데 저도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거를 막 하려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근데 중간에 이걸 내가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놀랐고 왜냐면 저 같으면 제가 예를 들어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전 진짜 어떻게든 그거를 근데 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거짓말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약에 했으면 저는 이 관계에서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다 했어? 근데 난 다 안 했어. 어떻게든 해야 돼?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어떻게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럼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해요? 그럼 난 그냥 여기서 잠수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결국엔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되게, 와, 잘했다. 와, 이거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수치심이 죄책감이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수치심은 나를 숨게 만든다. 사실은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은 뭔가 내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일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여기에 내가 더 개발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일 텐데 사실 그걸 개발하려면 이걸 인정을 하고 이걸 들키고 뭐 그게 꼭 타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에게 그랬을 때 정정당당하게 그것이 설 자리를 찾게 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라던가 이런 걸 객관적으로 받게 되면서 마음에서 발현이 되고 개발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수치심은 일단 숨게 만들어요. 죄책감은 조금 다르죠. 죄책감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레슨을 받게 성찰을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이끌어내는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그런 레슨을 받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것을 숨기고 없는 것처럼 혹은 들키지 않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책감과 비교해서 오히려 자기 성장이나 개발에 이게 장애가 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 그 결과 숨게 만드니까 당연히 관계를 포기하게 되죠. 나를 수치심으로부터 구제하고 보호하려는 의도가 함께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숨고 거짓으로 있거나 은폐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죄책감은 오히려 이 전체적인 사회라던가 관계성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관계 지향적인 면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수치심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묘사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도 이제 예전에 굉장히 수치스러움이 느껴졌을 때 그걸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나 괜찮아, 영향 안 받았어 하는 것처럼 해버렸을 때 오히려 더 계속 그 수치심이 옆에 계속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간 건데도 그냥 저는 계속 거기에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결국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많이 포기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테라님도 정말 수박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거짓말을 해버렸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못 끝낼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좀 다행인 것 같고, 또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걸 드러내고 그걸 받아주셨을 때 약간 원래대로라면은 그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면 그걸 괜찮다는 말을 안 믿고 계속 막 뭔가 그 작아진 느낌에서 나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뭐 말을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한다든지 뭐 얼른 끝나겠다 한다든지 계속 미안하다 한다든지 뭐 그런 별다른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덧붙였을 것 같은데, 테라님은 약간 이제 거기에서 거짓말 안 하는 걸 멈췄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안 한 느낌? 그게 좀 더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되게 약간 좋았다 했던 거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서 범죄자인 것처럼 뭔가 도망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그렇게 정직을 실천하고 나니까 되게 떳떳하고 뭔가 남아있는 게 없고, 그거는 어떤 결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얼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되게 내 자신을 인정해 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그냥 되게 깨끗하고 진솔한 느낌이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자극이 되는. 여기에서 두 가지 가치가 수면으로 같이 떠오르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대화에서. 정직을 포기하기와 정직을 지키기. 정직을 포기하는 입장에 있는 가치관과 정직을 지키기에 있는 가치관이 다를 것 같아요. 정직을 포기하는 쪽은 맞아. 여기 이제 테라님 케이스 예전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라도 나도 했다 해버린다. 여기에는 가치가 뭘까? 우월해야 된다는 거? 네. 비교해서 지면 안 된다는 거? 정직을 지킨다는 가치는 그럼 뭘까? 우월이나 열등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가 있다는 거죠. 진실성인 맞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지금 딱 하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런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심리상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우월감이 종교 같고 진실을 지켰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심상담하면서 마음이 어쨌든 고통스러운 경우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만나는데 진실을 지켜서 고통스러워지는 경우들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우월을 지향하면서 고통을 엄청 많이 겪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심리상담이라는 현장을 떠나서도 심리치료라는 현장을 떠나서도 정직을 지키고 관계성을 지키고 내가 떳떳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나에게 스스로 외부의 우월과 비교의식을 떠나서 가치를 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게 반갑고 지금 들으면 엄청 좋은데 이게 되게 희박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되게 현대적인 가치는 사회적으로 이게 인정받는 가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게 전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런 진실을 지켜서, 물론 이게 되게 뭐를 해서 뭐 보상을 항상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보상을 받기는커녕 잃는 게 되게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테라님처럼 이게 어떤 회사의 일이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했는데 못했어. 나는 나의 진실을 지켰어. 그랬을 때 회사 그 내에서는 나를 뭔가 이 정도까지 못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고 진실을 지킨 거에 대해서는 어떤 크레딧은 없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외부의 크레딧과 내부 크레딧이 지금 딱 또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수박님이 말씀하신 크레딧은 외부의 크레딧을 말하는 맞아요. 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순간 음. 그럼 이건 시야가 그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을 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굳이 짚는 이유는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다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가 그렇네요. 우리의 어떤 선택에서 중요한 갈림길에서 그 가이드를 제공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만약에 내가 너무 벅차고 힘들고 어떤 때 능력이 안 되는 일을 막 주는데 뭐 회사
평가 고과도 있을 거고 그것에 따른 프로모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물론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뭐 누가 정직했냐 아니냐를 같이 싸매고 논의하거나 거기에 대한 뭔가를 직접적으로 크레딧을 주는 문화는 분명히 많은 곳에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내가 거기 얼만큼 동조해서 살 것이냐는 개개인의 또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가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어떤 경우들도 많이 보냐면 그렇게 갖고 나를 지키고 평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나 이게 어렵다 힘들다 뭐 동료한테 도움도 요청을 못하고 상사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막 호흡 곤란오고 6개월씩 잠 못 자고 뭐 몸에 병 생기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크레딧일까 나에게. 차라리 그걸 또 들킨다 생각해 내가 진솔하게 좀 이게 되게 무리가 되고 내가 되게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들킨다 했을 때는 외부로부터 크레딧이나 프로모션에서의 그런 부분의 감점이 뭐 넌 능력이 좀 모자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나잖아요. 지금 뭐 맞아요. 영원히 나는 아니지만 음. 지금 상태에 나잖아요. 그럼 그걸 들키면 어떤 동료한테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상사가 그 사람을 정말 괴롭히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은 조금 더 모를 때보다는 고려를 하게도 될 거고 깊은 병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부담인지 스스로 좀 나의 안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치라는 게 외부적인 것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 비교해서 낫다고 말하는 것을 얼만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내면적인 가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자존감이랑 또 관련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외부에다가 모든 나를 평가하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다 넘겨버리는 방식이 그 외부 상황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문화에 나를 100% 갖다 맞추는 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원망하고 탓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마음 안에서는 항상 그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개인은 외부랑 항상 똑같이 조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그거에 지금 당장 안 맞다고 평가절하할 존재인지 나는 정말 타인들을 그렇게 보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그런 외부의 크레딧에 자꾸 의존하는 건 작아지는 느낌, 진짜 그 수치심이 싫어서 되게 몸부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 취약해지면 사람이 작아지고 취약해지면 당장 커지는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커지는 방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취하냐는 거예요. 당장 커지는 거는 내가 딴 사람을 비교해서 작아졌으니까 다시 다른 사람 눈을 통해서 커져야만 된다 하면 이거는 진짜 탈출구가 없어요. 무조건 거짓말을 하던 뭘 하던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가치라면요. 목표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느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잃은 관계성과 나에 대한 진솔함에 대한 떳떳한 자존감과 존중감 또 이거 숨기고 살아야 되는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그러면 할 거냐 그 멍해와 그 상처는 그 계속 쌓이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심리상담 장면이나 침실줄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정말로 커지는 길에 진솔함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실천 과제를 지금 또 제시한 거였고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취약해지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나 취약한 거를 이렇게 되게 감추고 있을 때는 정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가능성을 걷어차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이게 뭔가 취약한 거를 드러냈을 때 정말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부분이 공격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진짜 난 거고 그걸 드러냈을 때 그걸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일처럼 느껴서 어떻게든 감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취약함이 정말 취약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안의 가치관에 대한 게 정립이 안 될수록 그냥 비교해서 열악해지면 다 취약하다고 느끼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네. 내 안에 가치가 있을수록 안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로 돈이 다인 사람은 내가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 완전히 취약해지죠. 근데 일례로 나한테 돈이 다가 아니에요. 다른 관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윤리적인 거라던가 지적인 거라던가 뭐 외모적인 거라던가 그런 사람은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을 봐도 완전히 취약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평가하고가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남들보다 잘 못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좀 취약하게 느낄 수 있죠. 그 순간은 당연히 비교해서. 근데 이 취약함을 나는 드러내고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속이지 않았다. 근데 누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댔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 내가 나 또한 저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나는 내 가치가 진솔한 거여서 드러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저 사람은 그 보석 같은 거를 못 알아보고 이걸 그냥 공격이나 할 대상으로 쓰고 있다면 우린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의심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해요. 나한테 있는 가치가 있다면.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비해서 마냥 취약한 상태냐. 아니죠. 어떤 과업에 대한 기술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나라는 인간이 저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정말 갖게 되는지는 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존중감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가치에 대한 정립 문제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한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치가 만약에 이 비교로 인한 능력 하나일 때는 이런 상황에 놓일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사회에서 실제로 잴 수 있는 것들일 때. 근데 사회에서 사실 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부분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게 내 가치였을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어린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외부에서 보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본주의 어떤 가치, 무한 경쟁의 가치만 내가 갖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늘 그거는 평가당하고 비교당하니까요. 지금 사회에서. 근데 정말 나한테 돌아와서 묻는 거죠. 내 가슴에. 나한테 그거밖에 가치가 없나? 나는 왜 살아요 그러면? 왜 살죠? 네가 그걸 위해서 사나? 근데 왜 지나가는 아이들의 순수함에 떠올리고 뭔가 그리워하고 할 것 없이 푹 쉬는 마냥 쉬는 주말에 고요한 상태를 그리워하고 왜 길에 핀 꽃 하나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 마음에는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뭔가를 더 갈구하고 뭔가가 좋다라고 느끼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탐구하거나 할 기회가 없어서 그것을 나한테 가치로서 확립하거나 세우거나 분명 가르침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어떤 면에서요? 저도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과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진짜 그랬을까? 오히려 악리였을 것 같은데 되게 순수하게 혹은 뭐 순진하게 외부 보상이 아니라 그냥 이런 관계에서 훨씬 더 좋은 어떤 것들을 느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나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말씀대로 그걸 뭐 보지 못해서 겪어보지 못해서 뭔가 그걸 버리고 자꾸 다른 걸 선택해서 그거를 내 가치처럼 여겨서 막 죽어라고 그것만 보고 달려갔었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게 정말 행복했냐고 하면 그 과정들이 딱히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결과는 있지만 근데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알아도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못 내요. 그거 내가 해봐야 남들이 안 알아주는데 결국 다시 비교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전문적인 어떤 워크라던가 정말 그렇죠. 시간과 그 노력을 들여서 나를 참고하고 추구해보는 기회가 너무 없다. 이게 사실은 마련돼야 되는데 일부러 하지 않으면 요즘에 거의 없다라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런 게 있지만 그거 한다고 내가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냄새 맡지 못하고 내가 음미하지 못하는데 내가 왜 그걸 추구해요? 내가 엄격하게 내면의 정직을 실천한다. 난 그런 사람이야. 누가 보상해 주냐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쟤는 뭐도 못하고 뭐 저것도 없고 이 자격증도 없고 뭐 외모가 엄청 특출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하는데 나는 이래서 떳떳해 라고 하려면 이거 진심으로 나온 떳떳함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정말 나에게 진정한 가치고 진심 어린 게 되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빨리 안 되니까. 그래 놓고 나도 그런 거 갖고 싶어. 나도 자존감을 빨리 올리고 싶어요. 높여주세요. 좀 이런 것들로부터 괜찮게 만들어주세요는 굉장히 인스턴트식으로는 많이 원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자라야 되는 부분, 마음이 영양분도 섭취하고 뭔가를 음미하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면의 정직을 실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해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킬 기회도 오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정직해 봤을 때 경험이 뭔지 이거는 나한테 새로운 자극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랬을 때 내가 겪는 곤란함과 어려움이 무슨 뜻인지 또 그랬을 때 겪는 편안함과 말끔함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나에게 있는 가치가 뭔가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기회가 너무 없어서 우리가 너무 스스로 속이고 남을 속이고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그런 듯 어떤 척 하며 사는 이 문화에서 도무지 내가 무슨 가치를 갖겠어요. 되게 제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남이 비교하고 거기서 내가 되게 열등해졌을 때 그 수치스러웠던 거에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가치가 내 가치인 것처럼 정말 나는 내가 부족한 게 있어도 정직한 게 내 가치다라는 게 명확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좀 따뜻하게 행동하고 그게 굉장히 안전한 행동일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지껏은 그냥 남이 비교하는 대로 그 가치가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 좀 더 힘을 가지고 뭔가 제 가치 탐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취약함과 수치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빨리 여기서 무조건 벗어나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똑같은 사다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말고는. 네. 그래서 결국 나도 내가 당한 걸 똑같이 쓰게 되는. 나에게 여러 사다리가 있다면 선택을 하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이 과제를 좀 경험담을 기록해서 보내주셨던 것 같고 굉장히 감사하게 잘 받아서 내면의 정직을 실천해 본다는 경험이 우리의 자존감이라던가 나를 발견하는 기회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정직을 실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그 테라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이면서 가치관인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룹워크를 하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부분이 딱 약간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게끔 힘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 그룹의 힘이었던 것 같고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 경험을 얘기했을 때에 뭐 응원을 받는다거나 그래 뭐 그랬지 뭐 나도 그래 나도 그게 힘들어 혹은 나도 그랬어 화이팅 약간 좀 이런 어떤 마음의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거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그룹 마인드 워크를 하고 있어요. 지지 그룹처럼 우리에게 어떤 대안적인 다른 것들을 내가 한 개인으로 탐구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 방향성도 모르겠고 힘이 안 되지만 같이 모여서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나눌 때 그거를 또 거울로 볼 수도 있고 서로 느끼는 것들을 통해 어떤 나에게 힘이 되는 지지대가 생기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미운 오리 새끼죠.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여도 미운 오리 새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진짜 백조인지 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그 경험에서 나누고 또 같이 찾아갈 때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사연 주신 테라님한테 감사드리고 어떤 상황이든 난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인사이트 토크도 그런 지지대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아직 나 있지 않는 길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계속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이톡 마칠게요. 테라님 감사하고 수박님, 크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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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